점유권이요? 알겠습니다. 가등기 했죠? 야간반이 안 했고. 점유권 페이지요. 84페이지요. 84.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래서 여기 문제집은 어디까지 쓸 거냐면 7월달 8월달 문제집으로 쓸 거예요. 7월 8월 문제집으로. 왜냐면 우리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문제들이 보면 대부분 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7월달 8월달 문제집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집을 이걸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이거 가지고 특강을 계속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제 야간반은 문제를 못 풀잖아요.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야간반은 문제를 좀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모두 해서 기출문제가 한 400문제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고시 문제가 한 300문제 정도 돼서 모두 한 1700문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국내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뭐 이걸 보고 이거 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맨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여기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 거 한 10개 정도 문제예요. 10년치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왜 문제가 많냐면요. 민법 총칙이 뭐 문제가 많고 싶어서 많은 게 아니고, 그 세무사라든가 행정사는 민법 총칙만 시험을 봐요. 그래서 40문제가 다 민법 총칙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이요. 물권법에 비해서 문제 수가 조금 많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권법에 문제가 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민법 총칙이요. 문제가 민총보다 물권보다 약간 많고요. 채권 같은 것은 왜 문제가 적냐면 범위도 적기도 하지만 범위도 적지만 사실 다른 시험 같은 데서 이렇게 채권법이 그렇게 문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10문제라고 하는 것이 적은 범위에서 10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범위는요, 다른 국가고시에는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시험 범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채권법은 범위가 좀 양이요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은 또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고시는 특별법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법이 무조건 6문제 딱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고 이렇게 좀 약간씩의 문제마다요, 그 시험마다 약간씩의 특징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집이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뭐를 하냐면 중간중간에 그 문제를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사례 문제가 있잖아요. 사례 문제 같은 것은 문제집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 9월 달에 9월, 10월 할 때, 아니 7월, 8월 할 때 문제집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다음 주에 한번 범위를 조금 정해서 한번 봐볼까 생각 중이에요. 처음부터요. 무리하게 많이 해서 하면 여러분들 좀 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정해서 일단 한번 시험을 모의고사 이렇게 본다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법은 지금 공보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녹화가 안 되게끔 되어 있나 봐요. 녹화, 그러니까 촬영이. 그래서 촬영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방금 와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촬영을 안 하면 한 번만 듣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일단 촬영을 하고, 학원에서는 촬영을 하고 그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되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이렇게 계속 틀어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책 저자 있죠, 공법책 저자 있죠, 공법책을 직접 그 저자분이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저자를 책을 만들었어요. 그 선생님은 자기는 촬영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요
이번 주 안에 두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한번 촬영을 하면 쭉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모 선생님은 그 촬영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 과연 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84페이지 봤어요? 자, 점유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거기 한번 보셔요. 자, 여기는 보면, 우리가 이제, 물권을 보면요. 물권을 보면은 여기서 점유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죠. 이 본권은요,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이렇게 있고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여기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요, 여기서 유치권, 그 다음에요,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점유권은요, 우리가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점유를 하면은 점유권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이것을 얘기해요. 사실상의 지배, 이것은 뭐냐? 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사실상의 지배가 뭐죠? 봐봐요. 지금 여러분 물건 이렇게 잡고 있죠. 이게 바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죠. 내가 지금 물건을 잡고 있는 게 보이죠? 우리가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권리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권리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그냥 권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이 뒤가 무슨 권 이렇게 나와요. 알죠? 광어권, 어업권, 무슨 권, 무슨 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몇 번 얘기했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럼 오감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청각이죠. 눈으로 보고 시각,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촉각.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걸 시각적으로 보이죠? 이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냐?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요.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그럼 점유 설정 의사가 뭐죠? 여기서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죠.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가 집에를 가는데요, 누군가가 내 가방 속에다가 자기 연필 하나 집어넣어놨어. 가지라고 말도 않고. 그런데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런 경우는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점유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볼펜이요, 내 가방 안에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점유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유 설정 의사.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 나? 법조문에는요,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사실상의 지배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읽으면서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그것을 뭐라 한다?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점유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실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수인한도 내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생활방해 금지에 위반되어 이제 217조에 의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음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게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리면 우리가 못 참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악취가 계속해서 풍겨. 그럼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계속 눈에 보여.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일병원 사건에서요, 바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냉동시설에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시신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그때부터 막 바로 부패한단 말이죠.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염하기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덥고 그러니까 냉방시설이 잘 안 됐으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때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러면 저쪽 집에서요, 어때요? 여기 병원에 그때는 지하가 이런 거 괜히 별로 없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시신 닦고 있는 거 다 보이고 악취가 막 풍기고 그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병원 사건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했냐? 악취가 풍기지 않게끔.
그 다음에 뭐다 이거 혐오시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라. 알겠죠? 이런 거 다 뭐죠? 악취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수인 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뭐가 된다?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든 다 뭐죠? 그 장례식장이라 다 하는 게 다 어디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것 있어요? 없죠? 거의 대부분 다 어디로 다 기어 들어갔어요? 어차피요, 죽으면요, 땅속에 묻히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설이 다 지하로 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왜? 첫 번째 뭐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냉동시설이 그러니까 발달하게 되죠. 왜요? 시체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풍기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냉동시설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겹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것은 그런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실상 지배를 하면은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봐. 점유권. 이 점유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점유를 뭐라 한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점유를 침해당하죠. 점유를 침해당하면 점유권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침해당하면 어때요? 점유를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냐?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력구제권. 그래서 이렇게 자력구제권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력구제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력구제권요. 이 자력구제권은 자력방위권하고 자력 탈환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뭐냐면 이런 원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은 다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너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래나? 국가한테 오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너를 구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내가 당하면 내가 당한 것만큼 안 갚으면 안 돼요.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N축밤을 때리면 나도 쫓아가서 N축밤을 때리는 거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요 내 물건 훔쳐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건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 잘 도망가라 소송하면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급박한 상황, 국가의 조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주로 뭐다? 자력구제. 그걸 바로 뭐라 한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점유보호 청구권을 먼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강의 노트 몇 페이지를 보시냐? 강의 노트요 92쪽을 한번 봐봐요. 92. 그럼 92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맞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나요? 나와요? 그 점유보호 청구권 보면 204조, 205조, 206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204조가 뭐냐? 204조가 점유의 해수 이렇게요. 점유의 해수 이렇게 얘기하죠. 해수. 이 점유의 해수 이것을 뭐란다? 반환 청구 이렇게 반환 청구 이렇게 점유의 해수 이렇게요. 그럼 이러면 점유의 해수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점유의 해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 갑의 자전거가 있단 말이죠. 이 갑의 자전거를 의리한 사람이 이것을 훔치죠. 이것을 뭐란다? 침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침탈을 뭐란다?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갑이 을이 이걸 침탈하면 이것을 을을 뭐란다? 침탈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뭐를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및이죠.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내 물건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언제 청구하느냐? 1년 안에 청구해. 1년. 이 1년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척기간이다. 또는요 제척기간 또는 이것을 말한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출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출이란 것은 소는 뭐냐? 소송이죠.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통해서만 가져와야 돼요.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소송으로만 가져와야 돼. 출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이 것을 병한테 넘기죠. 이 병을 뭐란다?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 승계인 의 병을요.
그러면 을이요,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아. 알겠죠? 그런데 이 병이 이것을요, 을이 이걸 훔쳐서 자기한테 판 것을 안다. 그럼 뭐죠? 악이죠. 알고 있다, 악이. 모르고 있다, 뭐라고 한다? 선이죠. 이 병이 선이면은 갑은 병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해요. 병이 악이일 때만 반환을 청구해. 악이일 때만. 선이일 때는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누구일 때만? 악이일 때만 반환을 청구해. 악이일 때만.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선이죠. 선이인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정한테 넘겨. 그러면 정한테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이어서 반환을 청구 못하면 그 사람한테 또 넘겨받은 다른 그 다음 사람한테도 여전히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 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권에 기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점유권하고 소유권. 자, 지금부터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소유자죠, 이 물건에. 그럼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면 소유자임과 동시에 나는 누구예요? 점유자죠. 소유자임과 동시에 점유자예요. 나는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물건은요, 점유권에 의해서 이 물건을 내가 뭐 할 수 있죠? 점유권에 의해서, 또는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권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침해당할 수, 뭐죠? 침해당하고 소유권도 침해당하고 두 개를 다 동시에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동시에 침해를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점유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침탈. 이것은 뭐가 돼야 돼요? 절도하고, 뭐가 돼야 돼? 강도가 돼야 돼요. 침탈이고 절도하고 강도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요. 무슨 기간이에요? 출소 기간이요. 소송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요, 특별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일 때만요? 악일 때만 되는 거죠. 이건 점유권으로 할 때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내가 소유자죠. 이 물건의 소유자는 뭘 할 수 있냐? 침해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동시에 뭐가 침해당한다? 점유권이 침해당해. 그런데 내가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 점유권으로, 그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소유권으로 할 때는요, 침탈도 되고요, 여기는 절도 강도가 안 돼요. 그럼 여기 절도 강도가 아니고, 여기 죄송해요, 여기 사기나 횡령 안 돼요. 사기나 횡령. 왜냐하면 침탈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침탈이 바로 절도 강도죠. 그러니까 사기나 횡령 안 되는데 이건 사기나 횡령도 돼요. 여기는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권은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출소기간 필요 없어요. 재판 외, 재판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도 청구하고요, 악의도 청구를 해요. 둘 다 청구를 해요. 이걸 소유권에 의해서 이 말이죠. 소유권으로 할 때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점유보청권 이렇게 돼 있죠. 점유의 횟수 봐봐요. 점유의 횟수, 점유물 반환 청구. 거기 보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침탈자라고 돼 있죠. 침탈자의 상속인이요. 그러면 상속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포괄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의 상속이란 말은 을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 보면 상속인 포괄승계인, 그 포괄승계인한테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여기 봐봐. 그림을 보면 이거 없죠, 이거.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일어난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거기다 그렇게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요. 93페이지 봐봐. 93페이지. 이런 93페이지 보면 1번 점유보호 청구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했죠? 점유물 반환 청구 되어 있죠? 침탈 여부라고 되어 있나요? 자, 기억 보면 위법한 강제 집행이죠. 우리가 위법한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뭐죠? 압류 같은 거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위법한 강제 집행도 뭐냐? 침탈이 된다. 왜냐하면 국가 기관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침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니은은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동그라미, 임의로 까맣게 돼 있죠. 임의로 동그라미했어요. 거기다서 침탈 X, 침탈이 아니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죠.
그럼 그것은 침탈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 줄과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가 누구냐?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의 점유의 태양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 갑이 누구냐? 갑을 누구라고 하냐?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 여기 을을 누구라고 하냐? 을을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요. 여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서요, 여기 임대인이고 여기는 임차인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오면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인을 뭐란다?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접, 직접 그러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점유를 침탈당하면 을은 직접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하죠. 그러면요, 을을 통한 간접 점유자 갑도 반환을 청구해요. 그런데 이 을이 침탈당한 것이 아니다. 절도나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침탈이 아니면 을은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럼 누구도 반환 청구 못한다? 갑도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상대방 봐봐요. 상대방은 누구다? 상대방 직접 기억 봐봐. 기억의 두 번째 줄 포괄승계인. 즉 포괄승계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요. 침탈자의 누구다? 악의 동그라미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 상대방이 된다 이 말이죠. 악의 특별 승계인. 그 다음에 니은은요, 점유자의 점유에서 청구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요, 없다. 디귿은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오른쪽 3번이요. 오른쪽 3번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줄 그어졌죠? 1년 안에 청구한다. 4번은요 1년 동그라미 1년은 뭐다? 맨 끝에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 알겠죠? 1년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205조가 뭐냐? 205조가 방해의 제거죠. 방해의 제거. 봐봐, 제거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차이는 뭐냐? 여기는 반환은 침탈 당해야지 반환하죠. 여기에서 방해는 뭐예요? 방해는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이외의 방법이죠. 침탈 빼고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만다 침탈 빼고 이외의 방법으로 그때 방해를 만다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해 제거한단 말은 지금요 현재 어떻게 돼야 돼요? 진행 중일 때 방해를 제거하죠. 진행 중일 때. 방해가 끝난 경우는 제거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제거란 말을 쓸 수 없죠. 끝난 경우는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니까. 이런 볼까요?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올라타고 있어. 내 자전거 위에. 그럼 자전거 위에 누군가 내 자전거 위에 올라가 있어 몰래?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엉덩이 치우세요 그래야죠. 지금 뭐요? 침해 중이잖아요. 진행 중. 그런데 내가요 어떤 사람이 내 자전거 위에 앉아있어.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 다가가니까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자기 스스로 이미 내려왔어. 자전거에서 이미 내려온 사람한테 또 내려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이미 끝난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금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해 제거인데, 방해는요, 뭐가 된다?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 1년은 뭐다? 그것은 출소 기간이다, 이 말이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종료한 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방해가 종료한 날 언제 종료해요? 언제요? 이미 종료했으니까 방해, 이건 종료란 말은 제거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만 나와? 손해배상만 1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방해가 공사를 통해서 방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공사? 사업하다 보면 될 수 있잖아. 공사? 옆집에서 지금 지하실을 파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벽에 금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공사를 계속 하라고 해야 돼? 중지하라고 해야 돼? 중지? 그게 바로 방해 제거란 말이죠.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이 경과했거나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요 뭐가 된다?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고 둘 중에 하나야. 또는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제거 청구를 못해. 제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공사가 1년이 경과했어. 1년이 경과했어.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1년이 경과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06조는요. 206조는 방해 예방이죠. 예방. 여기는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담보. 왜 그러느냐? 봐봐. 206조는 뭐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뭐냐? 옆집에요 돌담이 곧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옆집에 돌담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언제 쓰러져? 언제 쓰러질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다 1년이란 말이죠. 여기는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침해를 잡죠. 침해를 당하면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를 청구하죠. 여기처럼 염려만 있죠. 염려. 아직 침해가 없고 아직 침해 당할 염려만 있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을 청구하죠. 예방. 돌담 쓰러지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이 두 가지는 침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직 염려만 있는 상태에서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에 뭐를? 담보가 뭐냐? 너 축대 좀 다시 고쳐, 수리해, 이 말이죠. 곧 쓰러질 것 같아. 축대 좀 수리해, 이 말이죠. 너 축대 수리 안 해가지고 축대 쓰러지면 그러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럼 너 나한테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너 손해배상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담보 잡히든지 아니면 너 수리하든지 너가 둘 중에 하나. 그것을 뭐라 한다? 또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뭐예요? 방해 제거 및 뭐다?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여기도 반환 및 손해배상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또는 손해배상 아니에요. 담보. 왜? 아직 뭐가 없으니까? 침해가 없으니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가 염려가 있는 것은 옆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염려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이건 공사가 생겼을 때 당연히 여기도 공사로 인해서 이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죠. 됐죠 지금? 그래서 그러면 판례가 말했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요 그럴 것 같다고 하는 인식으로만 안 되고 뭔가가요 그런 위해가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럼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종합해. 먼저 뭐가 있다? 반환 청구가 있죠. 여기는 방해 제거가 있죠. 방해 예방 청구가 이렇게 있죠. 세 가지가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나요 지금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반환은요 및 손해배상이죠. 여기도 뭐죠? 및 뭐다? 손해배상이죠. 여기는 뭐다? 또는 여기는 뭐다? 손해배상의 뭐다? 담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여기도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죠.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진행 중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공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죠. 왜? 침탈을 당해야 되니까. 침탈을 당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반하는 뭘 한다? 침탈. 방해제거는요, 침탈 말고 다른 이유, 침탈 이외의 사유. 여기는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있어? 염려만 있어. 염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비교 정리에서 나와 있죠? 나와 있어. 거기요 92페이지 보면 비교 정리에서 나와 있잖아요. 92페이지 맨 밑에 박스 봐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방 비교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205조를 봐봐. 방해의 제거 및 뭐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알겠죠? 1년. 그 다음에 이것은 출소기간이고, 이 1년은 뭐가 되냐?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서 방해가 종료된 날. 그러니까 이 1년은 방해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봐봐. 1년이 경과되면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206조는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뭐다? 담보. 왜? 아직 침해가 있다 없다?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왜? 언제 침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밑에 페이지 봐봐. 밑에 페이지 93페이지요 93페이지를 뭐 거의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 여러분 4번 한번 봐봐. 4번 밑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거기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봐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이것을 이제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은 어떻게 해서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졌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점유권과 본권이죠.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어 있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있잖아요. 사람은 남자 또는 뭐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점유권이 본권이 아니고 본권이 점유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2번은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요 준점유라고 돼 있어요. 이런 준점유는 뭐예요?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 필요 없는 거고 봐봐. 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봐. 우리 여기서 보면 점유권 있고 소유권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이 8가지 물권 중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이 2개 있어. 점유하지 않는 거 어디가 있어? 어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준점유라고 얘기해. 이미 점유한 것을 준점유란 말을 쓸 필요 없잖아요. 준점유는 뭐죠? 점유는 아닌데 점유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점유를 하니까 준점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 지역권과 저당권을 뭘 한다? 준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 무채재산권, 지역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준점유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 보면 거기 보면 무채재산권을 받고 무채재산권은요 좀 밑줄 긋고 지식재산권이라고 써. 무채재산권은 뭐라고 써? 맨 밑에 준점유의 두 번째 줄 일반 채권 돼 있고 무채재산권에 돼 있죠. 그걸 지식재산권. 여러분 지식재산권에는 뭐가 있어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84페이지로 다시 와. 84페이지. 자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뭐란다? 점유의 횟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점유의 횟수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여기 책 안 가졌어도 그냥 일단 듣기만 해봐. 어디를 잠깐 한번 보냐면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한 것을 잠깐 한번 보면
책 없어 관계없어요. 잠깐 듣기만 해봐. 자료 뭐죠? 거기 보면은 여기요 195페이지 보면 197번을 한번 봐봐요. 195페이지 197번 들어도 돼요. 195페이지 197번 봤어요? 가지고 계신 분? 자, 듣기만 해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그럼 뭐요? 지금 갑이 195페이지 197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X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을이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죠? 1번요. 그러면 을을 침탈자죠? 그러면요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 다음에 줄거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거기만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 출소를 뭐죠? 소송을 통해서 토송을 통해서 출소. 알겠죠? 2번은요 을이 선의의 병 줄거 선의의 병을 뭐라 한다? 특별 승계인이라고 얘기해. 특별 승계인. 을이 병에게 X 물건을 매도하고 인도했죠. 그럼요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줄거 손해배상은 뭐가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지금 여기 보면 앞에가 지금 뭐라고 됐죠? 선의의 병이라고 됐죠. 그러면 선의의 병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밑에다 또 반환 청구 X 모두 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인도했죠. 선의의 병 줄고요 맨 끝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틀렸죠. 그러면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선의가 돼야 돼요? 악의가 돼야 돼요? 악의가 되죠. 악의가 돼야 되지. 4번은요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했다.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갑이 정것을 임차했다고 했죠. 그러면 갑을 동그라미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갑을 직접 점유자. 이 말이 직접 점유자 썼어요. 그 다음에 정동그라미 정을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해. 왜요? 갑의 것을 갑이요 정의 것을 빌려서 썼으니까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정도 그랬죠. 끝에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왜요? 정동그라미 정은 간접이죠. 왜 그러느냐? 앞에 문제를 다시 봐봐. 앞장 다시 봐봐.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보면 을이 침탈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침탈했으니까 아까 뭐라 했죠?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하면 누가 침탈당하고 똑같다? 간접 점유자가 침탈당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똑같이 간접 점유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만약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해 사기 동그라미 사기 그러면 사기라는 말이 뭐예요? 사기 기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은 뭐를 침탈이다? 절도하고 강도 절도와 강도를 침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침탈이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뭐다? 그것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문제가요 사실 점유보호 청구권에 있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 다시요,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84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2번 간접 점유라고 나와 있나요? 간접 점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요. 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요. 갑자기 하면 안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자요. 2번이요. 간접 점유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몇 시냐면 공시 몇 시에 끝나죠? 2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요? 아무튼 3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3시. 밥은 빨리 먹고. 그러니까 2시 정도 끝나잖아요. 2시 정도 끝나니까 밥 빨리 먹고 2시에 보통 끝나잖아요. 2시 반? 그러면 아무튼 토요일 날 끝나고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시에 끝나면 3시고 2시 반에 끝나면 3시 반. 그래서 이번 주는 광고가 안 됐으니까 안 되고요. 다음 주에 해가지고 3시 반인데 끝난 시간은 뭐 한 7시에서 8시 사이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강의해요. 지금요. 다른 데 다 유료 특강 하거든요. 다 강의하면 돈을 보통 특강료 보통 6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갔다 6시까지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8시까지 보통 해요. 다 앉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요, 2번요. 간접점유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자, 봐봐. 간접점유는 뭐냐? 여기요. 여기 먼저 봐봐. 여기. 우리가요, 점유라면, 점유가 침해했으면 자력구조권이 있고,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방금 했죠? 점유보호 청구권 3개.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점유한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여기 보면 이것을 뭐란다? 점유권이 없는 거, 이것을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점유보조자. 이걸 뭐란다?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점유. 이것을요. 그럼 여기면 일단 봐. 일단 보면 여기요. 여기는 점유고 여기는 점유권이죠. 그럼 여기는 이게 이렇게 오고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봐봐요. 간접 점유가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 지금은. 그냥 이것만 보면 간접 점유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자력 구제권이 없고, 여기는요 점유보조자는요 점유하니까 뭐는 있고 자력 구제권은 있고,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게 뭐다? 점유보조자는 뭐란다? 알바, 파출부, 가사도우미 있죠? 가사도우미.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이런 경우는 다 뭐란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점유보조자. 그럼 간접 점유는 뭐냐? 지금 여기 보면 갑을 뭐란다? 임대인이라고 그래. 집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을은 뭐란다? 집을 빌려서 새 들어서 산 사람이죠.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뭐란다? 이것을 임대차 관계다. 임대차. 그러면 이 을이요, 이 집에 들어가서 직접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란다? 이 사람을 직접 뭐란다? 점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 뭐란다? 이 사람 뭐란다?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직접이고 이것을 간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하고 을하고 사이로 말한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임대차. 그러니까요, 직접하고 간접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점유매개 관계다 이렇게. 점유매개 관계. 점유매개, 매개란 말이 뭐죠?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직접과 간접을 연결, 그걸 점유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다? 이 사람을 점유매개자다 이렇게. 점유매개자 이렇게. 매개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임차인이란 말하고 점유매개자란 말하고 직접 점유자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새 들어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만났는데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나 새 살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죠? 나 요즘 내가 점유매개자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알겠죠? 점유매개자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점유매개자는 말이나 새 들어 산 사람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 단어가 있는데요.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매개자, 직접 점유자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간접점유자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이란 말은 내가 여기서 직접 가서 잠을 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갑은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갑은 간접이란 말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점유권만 인정한다 이 말이고, 이 사람은 직접 들어가 잠을 자니까 뭘 한다? 점유도 하고 뭐도 있고 점유자도 되고, 점유자가 바로 점유권이 점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 점유자는 뭐가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자력 구제권이 있고, 됐죠 지금? 여기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는 없고 자력 구제권은 있어 없어?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간접점유자가 잘 나오지 않아. 점유권에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와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 있죠. 갑이 있으면 여기요 A라고 있죠. A가요 불법 점유자야. 이 사람이 불법으로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불법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으로 지금 A가 여기를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가는데 문제는 너 어떻게 해서 키는 어떻게 가져왔어? 그러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키를 A한테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다 아니면 을한테 주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하고 간접이라고 말하는 뜻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더 권리가 더 우선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해요? 임차인의 권리가 더 우선하죠. 여러분요, 갑이 방을요, 을한테 월세를 세를 줬죠. 그럼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임차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가 우선하죠. 그래서 직접은 간접보다 권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은 A한테요, 뭐 한다? 여기서 먼저 임차인에게 반해라. 먼저 임차인에게 이렇게 직접한테.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간접한테 반해라. 두 번째로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간접점유, 그래서 그것을 잘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간접점유 그 옆에 한번 봐봐요. 옆에 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러면 만약에요, 한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내미가 같이 산다고 해봐. 같이 살아.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러면요, 아들내미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들내미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살고요, 아들내미는 미국에 있어. 미국에. 근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어. 아들내미가 한국에 있는 물건을 눈에 딱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지 않고 있어? 점유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죽으면요, 주인 없다고 해서 물건 다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아까 말했죠. 사실이 침해당하면 소송을 할 수 없지만 권리가 침해당하면 뭘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 하냐? 피상속인이 사망하죠.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걸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이 상속인한테 가버려. 바로 상속인한테.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버지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가면은 결국 미국에 있는 아들내미의 뭐를 침해한 것이다? 점유권을 침해한 거죠. 점유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내 점유권을 침해한 사람한테 점유보존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인한테는 점유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이전한다? 점유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거. 법조문에서 그렇게 해. 아까 말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를 뭐라 한다? 점유라고 하죠.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점유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책에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두 번째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뭐라 한다? 점유라고 하죠.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한번 봐봐. 85페이지요. 점유 일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거기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2번,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현실적,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이걸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 이것만 점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간접점유자 있어 없어? 간접점유자, 집주인은 세 주고 밖에 나가도 여전히 뭐로 인정한다? 점유자로 인정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직접적, 물리적, 현실적으로 점유한 것만 점유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요, 식당에 가서 이런 밥 먹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여러분이 식당에 젓가락과 숟가락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숟가락과 젓가락은 누구 것이냐? 누구 거예요? 식당 주인 거죠. 식당 주인. 이러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래도 식당 주인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한 것만 점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재밌는 말이죠. 4번 봐봐요. 그러면 4번은 뭐라 나왔죠? 3번요? 3번은 뭐죠?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죠.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그러면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럼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해. 만약 이 건물이요, 건물 지어가지고 을이요, 이걸 병한테 월세 줬어. 임차인을 월세를 줬어. 월세를 줬으면 이 사람 지금 이 건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내가 방금 그래서 건물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전 등기란 말하고 보존 등기란 말하고 차이는 뭐예요?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는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하죠, 갑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그럼 보존 등기는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전 등기는요, 이 건물이 누구 거였어요? 갑의 거였죠. 갑의 것을 을이 넘겨받는 걸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넘겨받았다 이 말이고, 보존 등기란 말은 넘겨받았다 넘겨받지 않았다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말이 다르죠. 지금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자, 그럼 봐. 그래서 여러분요, 몇 번에 보냐? 4번을 봐봐. 타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전 등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의 토지에 대한 점유도, 뭐랬다? 점유도 이전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이전받았다고 보지 않는다. 원래 다른 국가고시 시험에 뭐라 나왔냐?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보존 등기가 당의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OX, X, 그 말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5번은요, 봐봐. 이러면요, 땅이 있죠, 땅. 땅은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죠? 토지. 토지는 경계를 어떻게 봐요? 토지의 경계. 토지의 경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토지, 땅. 땅의 경계는 여러분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경계로 보는 거예요. 임야도에 따라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요, 여러분 토지 대장에 땅이요 1000평으로 되어 있어. 근데 임야도의 땅, 임야도상으로 보면 땅이요 900평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땅은 9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지 대장이라든가 우리가 등기부 표제부에 아무리 면적이 크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야도하고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5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가 누구죠? 가사상, 가사도우미죠. 영업상, 알바생이죠. 기타 유상관계에서 타인 누구죠? 집주인이라든가 편의점의 점장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내가 아까 말했어 사실상의 지배란 말을 뭐라고 그랬어? 점유라고 그랬죠. 점유할 때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래. 타인이 누구죠? 타인, 점장이라든가 주인을 점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뭘 할 수 있다? 자력구제권하고 점유보청권.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점유보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간접점유자 와봐. 간접점유자도 뭐가 있다? 점유보청권이 있다. 그런데요, 점유가 침탈당하면 먼저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해야 된다?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한테? 자기 간접 점유자한테 반환하러 간다. 오른쪽 문제 봐봐. 47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47번 돼 있어요.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는데 유익비 지출, 유익비 줄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선택 줄고. 틀렸어.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었어. 점유자의 선택 줄 거고, 점유자 X하고 소유자 또는 회복자라고 써. 소유자 또는 회복자의 선택이다. 소유자 또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은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그렇게 돼 있어요. 패소 동그라미 맨 끝에 소가 제기된 때, 두 번째 악의로 본다. 소가 제기된 때 악의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임치 기타의 관계죠.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타인 동그라미, 타인 써 거기다가요 수치인 이렇게 수치인 써. 수치인 썼어요. 타인 썼어? 또 써. 그다 이퀄 직접 점유자. 타인을 뭐란다? 수치인 이퀄 직접 점유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 동그라미 한자, 그것을 간접 점유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추정한다 이렇게. 5번은요, 폭력에 의한 점유자. 그래 대해서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폭력 줄고 그래서 이퀄 악의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봐. 그러니까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반환 동그라미. 과실로 인하여 줄고, 아주 중요해. 과실로 인하여 줄고, 그것은 뭐냐? 잘못으로, 이 말이야. 잘못으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줄고 대가를 보상해야 돼. 아주 중요해. 대가 보상. 정답 1번이죠. 자, 48번은요. 1번. 토지 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 줄고 매도 후의 점유 이퀄 매도 후의 점유 했어요. 이퀄 인도 의무를 진자. 인도 의무를 진자. 인도 의무를 진자는 무슨 점이다? 맨 끝에 타주 점유 이렇게.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 봐봐.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로 알았다는 거죠. 줄거봐.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그냥 써.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주 점유 이렇게. 자주 점유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나중에 동그라미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전히 무슨 점이냐? 자주 점유이다. 그래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줄 곳이고 X 여전히 자주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가 토지를 경락 동그라미 경락. 그 다음에 대금을 납부 줄고 바로 옆에 종전 소유자 종래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타주 점유가 된다. 줄고 타주 점유. 자, 지금은요 4번은요 자 줄고 토지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거기 줄고 5번은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줄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했어요? 그럼요 4번에요 토지 점유자가 할 때 점 동그라미 점유자 할 때 점 5번에 소유자 맨 앞에 소유자 할 때 소 동그라미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가 패소 동그라미 패소하죠. 맨 끝에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환되는 것은 이퀄 자주 점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됐죠. 소 동그라미 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패소 동그라미 패소. 그러면 타주 점유가 전환된다. 줄 곳이고 타주 점유 줄 곳이고 타 동그라미. 다시 4번 봐봐. 토지 점유할 때 점 동그라미 했죠. 패소하게 되면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퀄 자주 점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해봐. 자주 점유할 때 자 동그라미 점자야 점자. 그래서 속이 탄다. 점자를 보면 속이 타. 그건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그 정도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점유권 했잖아요. 점유권 한 것 여기도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을 이제 응용도 알아야 돼.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점유권은 왜 어렵냐면 여러분요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살아오면서 점유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소유자 점유해야 안 해요? 소유자 점유해야 안 해? 점유하죠.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 임차인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죠. 절도범은 점유해야 안 해? 절도범 물건 훔쳤으니까 점유해야 안 해? 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점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점유권은 이런 것 안 따져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절도범도 점유하고 소유자도 점유하고. 봐봐요. 갑의 물건이에요. 갑의 물건을 우리 훔쳤어. 그럼 갑은 물건에 대한 소유자지만 점유자는 아니에요. 물건을 빼앗겼으니까. 누가요? 지금 절도범이 점유자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랬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이 점유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가 딱 보니,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다시요, 은한테 말도 않고 다시 또 가져갔어.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 아까 말했죠. 점유는 소유자냐 아니냐를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점유자라고. 절도범이 점유자인데 갑이요 자기 거로 가면서 다시 가져가 버리지 말도 않고. 그러면 갑은 을의 절도범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해 간 것이에요. 웃기죠?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내 걸 가져왔는데 그걸 침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상호 침탈이라고 그래. 그래 이걸 이야기가 약간 어려워. 왜냐? 민법상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원이 뭐냐, 즉 소유자냐 지상권자냐 전세권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 이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관념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는 이 관념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점유권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 소유자는 갑이다. 그런데 물건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점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점유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지금 소유자죠?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어? 을이 가지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이 점유하고 있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점유권이다. 우리가 지금 점유권 나오면, 아, 소유자는 다른 놈이다. 알죠? 그런데 을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런데 한 문제가 나오면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권은 근데 공부하면 또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또 하고 나면 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